분위 바꿔볼게요. 세상에 무슨 경악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전남 무안의 한 마을 공터예요. 언젠가부터 차가 계속 주차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공터를 가끔 주차장으로도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 차가 주차가 된 지 100일이 좀 지났을 때 경찰의 한 주민에게서 이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어머나.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이제 차가 거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원래 마을 차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원래 주차장 자리고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차에 사체가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큰일 날 일이라서 그거는 뭐 제가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경찰에 얼른 신고하고 경찰관하고 같이 갔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지금 우리가 뭘 들은 거예요? 지금 최초에 신고하신 분 얘기를 지금 저희가 들어봤는데 지금 시신이 있다고 누구한테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 등등은 저희가 나중에 좀 차근차근 따져보고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이 최초에 신고하신 분도 너무 가슴이 덜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경찰분하고 같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차에 시신이 있어요? 처음에 전화 받고 깜짝 놀랐을 텐데 지난 6일 오후에 전남 무안군에 사는 중년 남성이 마을 지인한테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 마을 지인이 공터에 주차된 내 차 안에 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나. 이런 전화를 경찰한테 해야지 왜 지인한테 지금 해당 차량이에요. 지금 저게. 그렇습니다. 네네. 지인은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허허. 즉시 경찰에 출동을 한 겁니다. 네. 공원에 가보니까 정말 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어머나. 보통 시신이 아니라 부패된 시신이었습니다. 어머나. 심하게 부패가 됐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네. 50대 여성으로 나왔고 멍자국도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러면 보세요. 물론 지난 6일 날 오후에 이제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여름을 거쳐 그러니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했다는 것은 일단 여름을 거치면서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이 됐다 뭐 그냥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한 100일 정도 방치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가해자들이 아마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본인들 나름대로는 좀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가 숨지니까 시신을 비닐로 덮었고요. 어머나. 가해자 차량 뒷좌석에 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무안군 지금 보시는 공터에다가 놨는데 이제 비닐을 보통 덮으면 뭐 악취가 나거나 습기가 차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눈에 더 잘 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차 내부를 소독하기도 하고 뭐라고요? 청소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범행을 또 숨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지금 저곳이 공터인데 이게 말은 공터지만 사실 이 도심 지역에 있는 공터는 주변에 높다란 건물도 있고 그 공터를 내려다볼 수 있는 상황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곳을 보세요. 공터라는 표현이지만 사실 외딴 곳, 외진 곳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숲풀도 우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눈에 띄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진 곳에 되어 있고 풀숲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왕래나 인적이 좀 드문 곳이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인적이 드문 곳이다 보니 누군가가 제보해주지 않으면 시신을 발견하고 나아가서 범행을 발각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지게 된 경위 채무 관계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일단 조사 결과 피해자가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린 뒤에 갚지 않자 50대 여성 피의자가 평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50대 남성 피의자 2명에게 사주해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하. 즉 50대 여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50대 남성 2명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일당은 피해자를 싣고 차에 실은 상태로 목포 일대를 다니면서 무차별 폭행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큰 고통 속에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여서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이후에 이 일당은 무안으로 도주해 차량과 시신을 방치한 후에 서로 입막을 위해서 네. 숙박업소를 전전했다고 하는데 결국 양심의 가책 등을 느낀 가해자 남성 한 명이 지인에게 전화로 실토했고 맨 처음 들었던 통화 내용이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담 아나운서 지금 사실은 경찰은 애초에 이 차량 안에 부패된 시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상황에서 상당히 경찰도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강력 사건이고 이 용의자를 어떻게 추적하지 하는데 아까 용의자를 좁히는 과정 어떻게 좁힐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보가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먼저 그 피의자 중에 한 명이 전화로 이야기를 했고 지인에게 네. 그 지인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요. 결국 아까 얘기한 50대 남성 2명과 50대 여성 1명이 피의자였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을 잡으러 경찰이 갔습니다. 네.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두운 밤 골목길에 형사들이 탄 승합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요. 한 남성을 붙잡아서 차에 태웁니다. 이후에 이 짐을 들고 나선 여성이 있는데 저 여성도 현장에서 검거가 됩니다. 아하. 먼저 붙잡힌 남성을 포함한 50대 남녀 3명은요.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5월 중순쯤에 네. 지인인 50대 여성을 차에 태우고 목포 일대를 돌면서 때려서 숨지게 한 뒤 무한으로 도주해 차와 함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겁니다. 아, 너무나 경악스럽습니다. 지금 사람의 목숨을 근데 누군가를 시켜서 사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앞서 아직은 경찰 조사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로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지금 범행을 하게 됐던 동기가 됐다는 건데 근데 보세요. 범행을 사주한 50대 여성 그렇다 쳐요. 근데 범행에 가담한 남성은 왜 그랬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자를 또 알아갖고 그 여자 게임에 빠져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여자분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은 또 경찰 출신이시니까 지금 이 대목만 갖고 물론 경찰분들이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언론에 다 일일이 시시콜콜 다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그냥 짐작이 되는데 지금 이 내용 가스라이팅 그 범행을 사주한 여성에게 가스라이팅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뭐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50대 여성의 사주에 따라서 50대 남성 2명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일은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라 관련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실체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가스라이팅 당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나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가스라이팅으로 변명의 여지를 삼을 수가 없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50대 남성은 당연히 살인 혐의로 중간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차에 실은 상태로 장기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죄질 자체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극한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보여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여기다 50대 여성이 실제 이 사안 자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근본적인 범행 동기가 50대 여성으로부터 비롯됐고 사주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50대 여성 피의자가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이 범행을 주도한 5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이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통상의 채권 채무 관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살인 사건보다는 더 중한 형, 상황에 따라서는 25년, 30년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박주희 변호사님 또 하나 물론 이제 경찰이 꼼꼼하게 수사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세요. 일단 초동 수사, 일단 1차 수사에서 전해진 상황을 보면 이 50대 여성 피의자 그러니까 이 범행, 이 엄청난 범행을 사주한 사람, 시킨 저 50대 여성이 평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50대 남성 2명을 사주해서 범행을 하게 했다는 건데 자, 뭐 이른바 뭐 미인계 유혹 그런 걸 수 있겠지만 혹시 지금 이 여성이 이 못된 여성이 사망한 여성, 숨진 여성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혹시 범행에 가담한 남성도 이 범행을 사주한 여성한테 돈을 빌렸던 사람인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범행을 해달라고 혹시 그런 사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이유로 만약에 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50대 여성의 죄값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교사범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본인이 직접 이 범행을 수행하지 않아도 이 형사처벌은 똑같이 본범과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불법성을 따졌을 때는 직접 본인이 실행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그런 이유로 만약에 나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이 여성을 만약에 살해해주면 내가 이 채무를 탕감해주겠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만약에 교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불법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남성들과 실제로 살해 행위를 했던 이 남성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경악스러운 짓을 저지른 이 범죄를 저지른 저 세 인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철퇴를 천벌이란 것도 있어요. 반드시 법의 철퇴를 가해 주시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